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 사전투표와 관련돼서 여러가지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관련된 내용들 예의주시하는 상황인데요. 그 논란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QR코드죠. 그런데 이 QR코드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 지금 생각해봐도 황당합니다.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써서 지금 여러 논란을 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한 해명이 뭐였습니까? QR코드는 2차원의 막대 모양 바코드다. 즉 QR코드도 바코드니까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가지고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경우 의원은 관련된 의혹들 규명해라 라고 지금 요구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박완석 부장이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QR코드 선관위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러 주장들에 따르면 또 그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 의원이 또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이번 총선 특히 사전투표 관련하여서 조작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을 내놓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경욱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특히 QR코드를 바코드라고 주장하고 있는 선관위원회를 향해서 날선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전 방위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특히 이 QR코드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QR코드를 지칭해서 2차원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민경욱 의원은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관위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주장에 따르면 왼쪽의 QR코드가 오른쪽의 바코드처럼 막대 모양으로 안 보이는 건 순전히 내 눈의 잘못이란 말이지. 선관위가 QR코드를 2차원 막대 모양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왼측에 보이고 있는 QR코드가 막대 모양으로 보이는 분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 QR코드를 지칭을 해서 2차원의 막대 모양 바코드라고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경욱 의원 역시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QR코드를 2차원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말장난하는 선관위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거리낄 게 없다면 어서 QR코드를 발행하고 해독하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발행과 해독 과정을 공개 시연을 통해 만천하에 밝히기 바랍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즉 이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QR코드를 2차원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말장난을 일삼고 있는 선관위를 향해서 너희들이 당당하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즉 QR코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나서서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지난 3일 민경욱 의원은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에만 QR코드가 찍혀있고 일일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 관리인 인장이 미리 인쇄된 채 배부가 됐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사항입니다. 사전투표 자체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매우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민경욱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놓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일일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 관리인 인장을 미리 인쇄된 채 배부된 것 역시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민경욱 의원이 지적을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부정선거 의혹 중 QR코드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선거관리 시스템상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 공개하는 정보를 표현한 것이며 유권자의 정보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셔야 할 것이 QR코드 의혹 제기 중에는 국민들의 성명, 학력, 재산, 주민번호 등
매우 민감할 수 있는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서 비밀 투표의 원칙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선거 관리 시스템상 재산, 정과, 병역, 납세 등의 항목은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공개하는 정보를 표현한 것이며 성명, 주민번호 등의 정보는 선관위에 신고, 신청하는 선거사무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로 유권자의 정보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민경욱 의원은 오늘 또 다시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과장 조규영은 지난 2020년 4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 앵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4년간 치러진 각종 선거의 사무 종사자들과 후보자, 물론 이제 예비 후보자 포함입니다. 이 후보자의 정보가 선거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내부 정보 시스템에 들어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라면서 100번 양보해서 선거 후보자는 이해한다고 쳐도 선거 보조원과 선거 참관인 그리고 각 정당 관계인 등 수만 명의 개인정보는 왜 내부 정보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지 선관위는 설명하기 바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민경욱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는데요.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상세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를 밝혀라면서 만약 납득할 만한 자료를 발표하지 못한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수십만 명의 집단 소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즉 민경욱 의원의 주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선관위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다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경위로 취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개인정보 취득 절차에 있어서 동의를 구했는지 그것을 밝히라는 겁니다. 또한 납득할 만한 발표를 하지 않는다라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집단 소송을 할 것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아울러 이 민경욱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QR코드 진실규명을 위해 생성기 및 해독기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공개 시연을 언제 어디서 할지 밝히라면서 왜 바코드 대신 불법적으로 QR코드를 사용하였는지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관련하여서는 통계학적인 의혹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현 전 통계학회 회장의 지적대로 이 모든 것에 대해 선관위가 책임지고 규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진실규명 작업을 외면한다면 결국 선거의 공정성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선거는 중요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선관위는 관련된 의혹들을 소상히 해명하고 또 공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여러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뭐 유언비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려고 하지만요.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의 의문점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소명을 하고 또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입니다. 마냥 유언비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민경욱 의원이 지적한 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문제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국민이 말리겠습니까? 선관위는 보다 더 명확한 해명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는 관련된 의혹들 계속해서 보도드리고 있는데요. 추천 꼭 눌러주셔서 외부로 저희 영상 많이 나가도록 해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신의 한 수 정기 후원 ARS 1877-1477 계속해서 성원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저희 신의 한 수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테니까요. 많은 분들 1877-1477 후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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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한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 부전노경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뭐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2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2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오리지널은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구전 녹용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편살, 예, 44,000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됩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요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 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포,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10포에 담아서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만 8천원인데 요걸 22만 원에 요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편살 드려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전 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전 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22만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전 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4,000원 상당의 복세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만 8천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의 한 수를 통해서만 신의 한 수 단독 22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전 녹용 오리지널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전 녹용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전 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전 녹용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우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전 녹용 오리지널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 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 원에 팔아요. 네, 근데 신의 한 수만 이렇게 복세편살 포함해서 22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 건강 보조식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